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기 창업자들을 위해서 나에게 맞는 창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콘텐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업 단계에 있는 초기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사업들, 그리고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은 지원금이죠. 그러니까 성능지표 같은 개발 목표를 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술 개발이 끝나더라도 기술료 같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개발 목표를 정량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과제가 종료되고 나면 일정 기간, 보통 5년 동안 기술료를 납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진흥원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1억 이내의 소규모 지원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가장 낮은 단계가 1억 5천이고 많게는 20억까지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요,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 내 조건에 맞게 어떤 사업들을 활용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것인가, 창업진흥원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들을 확인해 보면서 나한테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업진흥원입니다. 창업진흥원은 간단합니다. 이미 사업자를 내서 창업을 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인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일단 창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업자를 아직 내지 않은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 낼 수 있는 지원 사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를 내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이고요. 이걸 이제 신청할 때는 홈택스, 국세청에 사실증명원을 첨부해가지고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은 신청자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사업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 그리고 그 창업자의 역량과 사업 의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자일 경우에는 아예 사업자를 내지 않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냈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두 가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러니까 창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어야 됩니다. 청년의 기준은 만 39세 미만이 이제 청년이고요. 그 이상은 청창사라고 하는 창업 성공 패키지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정자의 10% 수준은 40세가 넘는 전문 인력 창업도 지원하기는 하지만 워낙에 선발수가 적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모두 다 국세 완납 증명원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사업을 했는데 폐업을 하면서 국세 체납이 남아있다거나 신용 등급이 좋지 않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지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비 창업 패키지 내기가 힘들고요. 새로 사업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세 완납 증명원을 내야 되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재창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재창업 성공 패키지는 전에 사업을 했다가 폐업한 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사업을 했던 사업자가 체납이 있다거나 신용 등급이 낮을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부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납부 유예를 적용시켜 주고요. 신용 등급이 낮거나 신용 불량일 경우에도 채무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걸 분할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재창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를 개설하기 전 혹은 개설한 지 3년 이내의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3년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 사이에 있는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인데요. 보통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은 1억 원을 지원하고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면에 이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은 금액이 상당히 커요. 최대 7억까지 지원합니다. 사업화 자금으로 3억 원, 그리고 연구개발 자금으로 2억씩 2년 4억 원 합쳐서 7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 단계에 있는 초기 기업에게 아주 효과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을 통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은 크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창업 성장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하나는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매출입니다. 연매출이 20억이 넘으면 혁신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20억이 안 되면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제 초기 기업일 경우에는 20억 매출 달성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디딤돌 창업과제는 창업 후 7년 이내에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첫걸음 과제, 여성기업 과제, 그리고 재창업 과제, 그리고 소셜기업 과제, 이렇게 네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이 첫걸음 과제가 가장 많이 선발을 하거든요. 대략 뭐 예를 들면 상반기에 100개, 하반기에 100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과제는 상반기에 30개, 하반기에 30개, 재창업 과제도 30개, 30개, 소셜 과제는 20개, 20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첫걸음 과제가 가장 많이 선발을 하는데, 그런데 경쟁률은 가장 높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첫걸음 과제 같은 경우에는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 패키지나 초기창업 패키지를 수행해서 성공 판정을 받은 우수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추천을 받으면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첫걸음 과제에 서류평가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부터 받아야 되는 첫걸음 과제에 서류평가 제출하는 기업들 개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워낙 많이 걸러냅니다. 선정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에서 선정이 되고 싶다. 그러면 첫걸음 과제에 내는 것보다는 나머지 여성과제라든지 재창업과제라든지 소셜과제라든지 이런 걸로 신청하면 좋은데, 이것들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여성기업 과제 한번 살펴보죠. 여성기업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그걸만 한정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여성 2인 이상의 20개 출신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 여성 창업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죠. 임신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출산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채용하겠다. 채용 예정 확인서만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기업, 그리고 여성 창업팀,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 예정인 기업들은 모두 여성기업 과제를 낼 수 있으니까 여성기업 과제도 은근히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은 재창업 과제입니다. 재창업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고 이번에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자를 낸 지 7년 이내에 초기 기업들이 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재창업 과제 같은 경우에도 어마무지하게 뭐 망해가지고 뭐 신불자고 체납이 있고 그런 사람만 내는 게 아니고 예전에 뭐 쇼핑몰을 잠깐 했다가 접었다. 이런 경우에도 재창업 과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전에 폐업했던 그 법인이 매출이 10원이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매출이 전혀 없고 사업자만 냈다가 흐지부지 사업화가 안 돼서 폐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재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셜 과제인데요. 소셜 과제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초기 기업들이 사회적인 공헌, 그리고 사회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장애인 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사업화 목표를 가지고 있다든지 은근히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부 같은 데서 사회적 기업 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부 같은 데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면은 기부 대출 기업일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에서 첫걸음 과제로 도전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무모할 수 있다. 여성기업 과제, 재도전, 재창업 과제, 그리고 소셜 과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초기 기업, 매출이 20억이 되지 않는 기업들을 위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의 디딤돌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7년 이내의 기업이고 20억이 안 되는데 벤처기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이 창업성장 디딤돌 과제 말고 그 위에 있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요. 디딤돌 과제는 기본적으로 1년에 1억 5천을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전략형 창업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억씩 2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략형 창업 지원 사업을 하려면은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이제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벤처기업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TCB 우수기업. 이 TCB 우수기업이란 게 뭐냐면 TCB가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 근데 기업일 경우에 신용대출이 그냥 나오지 않죠. 기술평가를 받죠. 기술평가를 받아서 우수 등급일 경우에 대출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TCB 우수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보라든지 중진공 같은 곳에서 기술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평가를 통해서 담보 없이도 한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TCB 우수 등급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기업은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기보, 중진공, 신보, 은행 등을 통해 가지고 TCB 우수 기업이라는 확인서가 있으면 전략형 창업과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초기 기업일 경우에는 전략형 창업과제 2년에 2억씩 4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창업 후 7년 이내 그리고 매출 20억 이하의 기업들을 위한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연차에 상관없이 회사의 연매출이 20억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혁신기술개발 사업도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그냥 시장 대응 과제예요. 이거는 그냥 연차에 상관없이 매출액이 20억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겠죠. 이 시장 대응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술적인 차별성이 있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시장 대응형 같은 경우에는 2.5억씩 2년, 그러니까 총 5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윗단계에 있는 게 바로 시장 확대형 과제입니다. 시장 확대형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20억이 넘으면서 민간 투자 실적을 가지고 있거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전략적으로 미는 분야 있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미래 자동차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면 시장 확대형 과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라든지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R&D 지원을 하는데 서비스 기업일 경우에는 바로 이 시장 확대형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올해의 경우에는 서비스 R&D는 하반기에만 뽑았습니다. 시장 확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6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억씩 지원하는 과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혁신기술개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것, 바로 수출 지향형 과제입니다. 수출 지향형 과제는 매출 20억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매출이 100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출 중에서 500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60억 정도 되거든요. 60억 이상의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4년 동안 지원을 하고요. 총 20억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단위로 따지면은 5억 정도가 지원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 사업이죠. 네, 지금까지 창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사업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꼭 맞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봤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창업진흥원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그리고 제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것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성장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혁신기술개발 사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마다 연초에 1월 달 정도 되면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제 사업별 세부 공고를 통해서 언제 접수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상들을 중심으로 접수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초기 기업 여러분들께서 그 창업진흥원의 지원사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2021년 새해에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장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이었습니다.